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KC의 자회사예요. KC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드는 거, KC텍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같은 숫자를 바라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온전히 저만의 생각이고, 이거는 저는 아직 KC에 대한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사라고 독려하는 것도 아니니까 알아서들 보시고 참조만 하세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KC텍 281820 19,450원, 한 주당 2020년 8월 21일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이 3,859억 원, 1,983만 주, 외국인 지분이 9.43%, 최저가가 2019년 전에 8,700원이었네요. 와, 그러면 3월달에 그럼 얼마였단 말이야? 3월달에 IMF란다 이거. 뭐 코로나 3월 19일, 나 3월 11일 날 시작했거든요. 3월 19일에 없네. 이게 2017년도에 분사해가지고 재등록돼가지고 2017년 기록밖에 없어요. 지금 요 위치죠. 자, 들어갑니다. KC텍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KC하고 조금 다르죠. KC는 조금 빨간 바탕이 있는데 여기는 파란빛, 이런 판들이 있고 파란빛. KC텍, 테크. 어떤 제품이 있냐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자, KC텍은 87년 2월에 설립되었는데 쭉 만들어 오다가 KC를 배우면서 인적 지분이라는 걸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 돈이 KC텍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KC텍을 만들었는데, 요거에 반도체용 전공정 장비로, 반도체 압공정 장비로 평탄화 공정, 그러니까 깎는 거 편편하게 만드는 공정에 적용되는 핵심 제품인 CMP, 이게 뭔 약자냐면 케미컬 머시니컬 폴리싱인가, 그래가지고 뭐 화학적으로 편편하게 만드는 기계, 그러니까 편편하게 만드는 기계 장비와 웨이퍼 동그랗게 만든 거 있죠. 월덱스에서 인곳이 만들어내면, 인곳이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뿔 같은 거, 이거를 슬러시 내면은, 슬라이드 치면은 그거 되잖아요. 그 뭐고 그 뭐렇게 하나, 판판한 원판 되잖아요. 원판 요거를 고르게 팽팽한 앞뒤로 만드는 거죠. 이게 고르게.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감광액을 붓고, PR 그러는 게 포토레스트 감광액을 붓고, 뭐 식각 작업을 하고 세정 작업을 하고 또 선을 연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니까, 요런 것들을 팽팽하게 하는 장비, 불순물을 제거하는 300ml 웨이퍼 클리너가 있고,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로는 전공정 습식 장비라는 에처, 이거 뭐 에칭 디벨로퍼, 스트리퍼, 클리너, 스피니스 코터가 있으며, 이거 스피니스 코터는 찾아보니까 포트리스, 이게 뭐 그냥 영어로 막 적혀 있는데, 이게 그냥 반도체 앞 공정에서 뭐 씻고 깎고 뭐 닦고 뭐 붙이고, 뭐 붙이는 건 없지만 그냥 바르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이런 것들 영어로 적어놨는데, 깎고 뭐 붙이고가 아니지, 하여튼간에 그런 거. 그러면 깎을 때 뭐 재료가 들어가야 되냐, 어떤 걸로 깎으면 되는지, 그 재료가, 소재가 세정 장비, 소재가 웨이퍼 연마제인 CMP, 슬러리가 있다. CMP 슬러리. 요 슬러리 재료에 뭐 텅스텐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컴파운드, 자동차에 말하면 외장 닦는 거 컴파운드, 기스 제거하는 듯이 그런 것들이 소재로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돈 벌고 요거를 할 때, 요런 거를 할 때 요 물건들을 쓴다. 재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다 이거 KC가 보스.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요게 인적 분할로 여기서 1,400만 주, 여기서 1,900만 주 돈을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주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 여기가 지분은 몇 프로가 있더라. 뒤에 보면 있어요. 가볼게요. 요게 지분법 대상회사, 여기 빨간 거잖아요. 빨간색 지분법. 요거는 그리고 연결 대상, 요 KC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이렇게
KC는 여기 내가 연결해 둘 테니까 보세요. 자, KC 반도 장비, CMP 케미컬 머시니컬 폴리싱 뭐 딱딱 머시니컬 기계, 케미컬 화학적으로 닦는 기계. 오, 웨이퍼를 화학적인 반응과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여 편편하게 연명하는 기계 맞네. 이런 거, 요거는 재료예요. 뭐 W가 내 공부하니까 텅스텐인가 그렇고 CU 뭐 이거 뭐 옥심 하여튼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그런 거 재료에 관한 화학적 성분표 그런 겁니다. 요런 기계가 요 웨이퍼가 들어가면 여기서 막 닦고 막 그런 거 한단 말이겠죠. 자, 그러면 CNC 사업부는 웻 클리닝 시스템이 건식 뭐 클리닝 시스템 같은데,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파티클이 이물, 밀입자, 금속 불순물, 표면 흡착 화학물질 등 미세한 오염물질이 반도체 제품의 수율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300mm 실리콘 웨이퍼 양면으로 이들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공정을 탑재한 세정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거 오염 안 먹기 위해서 막 하는 이런 또 세정기예요. 세정기 이런 것들, 이런 바스 세정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세정기 닦는 거 300mm짜리 300mm. 요즘이란다. 차 세대는 450mm. 이게 크면 클수록 많은 거를 생산할 수 있어가지고 450mm가 차 세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mm 기존 거 못 쓰겠죠. 450mm를 준비해야 되겠죠. 뭐 그런 제 생각이에요.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있고, 이거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모니터용 LCD, LTPS, OLED, 플렉시블은 구부러지는 거,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서 액체, 약액 혹은 DW를 이용하여 클리닝, 에칭, 스트리핑, 디벨로핑 등 공기, 영어로 적어놔야죠. 이게 영어로 하여튼 깎고 씻고 뭐 따듬고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장비의 통칭입니다. 한번 깎았다고 심하게가 아니고 한번 깎고 또 이렇게 또 뭐 해가 또 닦아 보니까 또 덜 깎이는 거 또 한 번 더 깎고 또 다른 작업한다 또 깎고 또 닦고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AP 플라즈마로 이제 제거하는 거. 플라즈마 그러면 다 원시스인데, 기판 표면의 유기물을 제거하고 활성화, 웻 공정의 효율을 증가시키거나 접착식을 향상시키는 건식 모듈, 뭐 이런 식으로 LCD, OLED. 장점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반응기 개발 공정이 커스터마이징하여 있다. 고객한테 맞출 수 있다. 자, CO2 클리너, 저온의 드라이 아이스 스노우 입자를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분사하여 기판 표면의 오염물을 건식으로 제거, 세정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세정 모듈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폐기물 배출이 없고, 뭐 이게 그거니까 친환경, 신속한 세정 효율, 고객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고객에 맞춰서 할 수 있다. 비싸겠네 딱 보니까. 자, 슬릿 쿼터 뭐야 이건. LCD, LTPS,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에서 기판 PR이 포토레지스트예요.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사진 딱 찍을 때 뭐 이렇게 또 설명이 나는 대충 알아듣는데 이게 설명하려고 힘드네. 하여튼 감광액, 포토레지스트, 일본에서 수입 금지시켰다 하는 그 약품, 구가 9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가 11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포토레지스트 99.99999 하는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제조할 때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 또 공부해 보세요. 모르시면. 나 잘 몰라. 이거 뭐 버쿰 챔버 다이어 뭐야? 하여튼 뭐야? 기판에서 코팅된 화학 제품을, 코팅 금속을 진공감하고 뭐야? 그래,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올려놓고, 이 물건 올려놓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작업이 다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작업이 다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씻고 깎고 뭐 또 마르고 또 뭐 하고 또 일로 올라가가 또 디벨로퍼 또 뭐 바르고 뭐 이렇게 HHP는 뭐지? 하여튼 뭐 해가 이런 식으로 한번 가면 이렇게 작업이 된다 이거지. 쭉 이동하면서 뒤집어졌다 티났다 뒤집었다 티났다 뒤집어졌다 티났다 돌렸다가 뒤집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CMP
CMP 요게 이게 그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 요거는 계속 회전 밑에서 도자기 빗듯이 이렇게 도자기 돌아가고 있어 이 판이. 요게 그거든요. 이게 위에서 누르는 호떡처럼 누르는 게 있고 요게 웨이퍼예요. 요게 웨이퍼. 요게 웨이퍼. 요게 웨이퍼. 웨이퍼가 여기 있으면서 요거는 폴리싱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요건 밑으로 힘들고 회전 주고 여기도 회전. 웨이퍼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닦는 거 편편하게 만드는 거. 그래 여기 있는 웨이퍼. 웨이퍼가 슬러시 이런 패드 이런 것들이 깎여 가지고 이렇게 편편하게 만든다고 한다라는 건데 뭐 하여튼간에 막 닦는데 뭐 이렇게 뭐 편편하게 만드는 거 몇 돌로 편편하게 갈듯이 몇 돌 하기는 좀 그렇나 이건 뭘로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간에 자동차 그거 광택기처럼 광택기는 차는 가만히 있잖아. 차도 돈다 생각하면 돼. 차도 이렇게 원판으로 돌고 있고 위에서 윙 따라가면서 돌고 넘어갑니다. 요거는 CMP 구성은 플랫 뭐 이렇게 뭐 CMP란 뭐 약자로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화학적 반응과 기계적 힘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의 반응과 기계적 힘 누르고 돌리는 힘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만드는 연마체 반도체 공정이다. 반도체 CMP 평탄화 기술은 웨이퍼를 연마 패드의 표면 위에 접촉하도록 한 상태에서 슬러리를 공급하여 웨이퍼 표면에 이게 슬러리예요.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플래턴, 연마, 캐리어, 폴리싱 캐리어를 상대 운동시켜 기계적으로 패턴 웨이퍼 표면의 요철 부분을 평탄하는 기술이다. CMP 공정은 단순히 공정 장비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공정 단계의 대상 막질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슬러리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이며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따라가 어떨 때는 이 슬러리 어떤 또 반도체를 할 때는 또 이 슬러리 이런 말이겠네요. 그래서 KC텍은 독자적인 입자 성형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슬러리를 개발하여 국내의 반도체 메이커에 슬러리 에디티브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고 깎는 것도 하고 있다. 독자적인 입자 합성 기술 방법으로. 그래서 요거 나노미터 단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정도 연마제라 한다. 캐리어 슬러리. 뭐 여러 가지 또 슬러리. 또 슬러리 에디티브 이런 여러 가지 약재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약재란다 이게 제품들, 소제품들 이런 식으로 물건들이 있다. 자, 그리고 WCMP 슬러리 아까 전에 나왔던 것들 이런 걸 쓰면은 W 막질에 탑 팝 그래피 뭐야 이게 CU 이런 것도 CU 편의점에 이게 뭐 또 화학 성분 이런 거 있었기라 베리어 베리어의 메탈 슬러리 이걸 깎는 거겠네. 맞나? 맞겠지? 통과. 그래서 이 회사를 설명을 하면은 KC텍이라고 옛날에 주식회사 KC텍이라고 하다가 이게 촌스럽다 이거 좀 바꿔보자 그래 KC텍 이게 멋지네 얘 걔가 KC텍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KC텍에서 이게 두 사람이 떨어져 나온 거지. 인적 분할로 사람이 그거 돈을 가지고 나오는 걸 인적 분할이고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분할하는 걸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인적 분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900만 주를 가져오고 돈을 얼마씩 가져와가 KC텍이 되고 가만히 있던 곳은 KC가 됐어요. KC텍은 반도체 장비, 소재, 디스플레이. KC는 뭐였더라? KC가 뭐였죠? 가스 공급 장치 그리고 화학 제품 공급 장치 그런 것들로 갔죠. KC는 그리고 설비 장치 그런 걸로 갔고 스크루버 이런 걸로 갔고. 자, 그래 주요 사업 내용은 소모성 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반도체 CMP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웻 스테이션, 코트 장비, 반도체 슬러리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하는데 그냥 그거예요. 반도체 처음에 웨이퍼 나오면 그거를 깎고 닦고 말르는 건 알아서 하지. 말랐는 상태에서 깎고 말랐는 상태에서 약재 덜 써가지고 깎고 닦고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랍니다. 그리고 그런 약품들도 자기들도 있다 이런 말.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그런 말들이 있고 KC는 가스 및 케미컬 이렇게 있죠. 상장되어 있는 게. 그리고 KC텍 없네. 없으면 통과.
그래서 요거는 매년 신용평가를 받았는데 이크레디블에서도 받고 한국 기업 데이터도 받고, 요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냥 받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아니고 뭐 이런 많이 받았어. 근데 다 A뿔이야. A뿔 회사는 잘 없거든요. 보통 B2, B3, 막 B2 플러스, B3 플러스인데 월덱스, 유니셈 얘들도 A뿔, KC A뿔, 하여튼간에 A뿔 잘 없었어요. 우량이래. 우량 A등급이니까. 그래서 요거 2017년 11월에 1983만 9,340주를 들고 나와가지고 인적 분할되었다. KC로부터 돈도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됐다. 이렇게 요 인적 분할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식수 요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4,778주. 그래서 지금 주식 유통 주식 수는 1,900만 주고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 수가 6천만 주까지 됩니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전전기 2017년 했으니까 2기, 3기, 4기, 17년, 18년, 18년, 19년, 20년 반기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18년에는 543억, 19년에는 368억, 올 반기에는 208억. 우와, 208억이야? 그러면 곱하기 2 들어가면 작년보다 뛰어넘네요. 주당 순이익은 한 주당 순이익, earning per share, EPS죠. EPS. 주당 순이익 share, EPS, earning 실적 대비 주식수. 그러면 실적 나누기 주식수 하니까 주당 순이익. 그래서 나온 게 EPS. 그러니까 18년에는 2,700원, 19년에는 1,800원, 2000년 반기에는 1,053원. 1,053원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106원. 이 원래 예상 EPS는 2,106원. EPS. 자, 그러고 요거는 주당 현금 배당금 원래 270원 받거든요. 이건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200원이라고 기대하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270원이네. 18년도에 270원, 19년도에 200원, 여기 200이겠네. 150원이겠나? 200원이겠죠. 200원. 한 주 가지고 있으면 200원 준다고. 근데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으면 5만원이잖아요. 4만 얼마인가 5만 얼마 하는데 그거는 1,500원 줘요. 1,500원. 석 달에 한 번씩. 그에 비하면 200원이면 적다 맞죠? 좀 더 통과. 반도체 제조 장비에는 몇 가지 장비가 있는데, 전공 장비라고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을 전공 장비라고 그러고, 조립 장비라고 하는 거는 칩의 배선 작업하고 패키지를 씌워 가지고 안정성을 높이는 장비가 조립 장비고, 검사 장비는 검사하고 실험을 하는 걸 검사 장비라고 하고, 또 칩 제조 공정을 돕는 관련 장비는 가스 공급 뭐든가요. 이게 반도체를 이렇게 깎을 때 이렇게 이동할 때 아니면 또 무슨 작업할 때 할 때 들어가는 가스, 이거 KC 회사잖아. KC 가스 공급기, 가스 공급 장치. 그리고 사용 가스를 무해한 상태로 처리하는 거, 유독 가스가 나오는 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가 이름이 뭐라고요? 기계가 스크루버. 아이고 영어다. 스크루버. 이게 어디서 한다고? GST와 유니셈, 이 두 회사에서 하는데, 그리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 스크루버고, 온도 조절 장치는 칠러는 FST까지 한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거 아니라 가스를 공급, 어떤 가스? 이게 반도체를 잘 만들기 위한, 더 수율이 좋은 걸로 만들기 위한 가스를 공급,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라인들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 화학재를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KC 회사고, 그런 것들을 칩 제조 공정을 돕는 관련 장비라고 하고, 국내 반도체 장비 대부분은 시작할 때부터는 해외 수입에 의존했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았대요.
그래서 특히 팩 공정은 예, 그 설계 그리고 웨이퍼인가 팩이 웨이퍼하고 뒤에 판매를 팩 공정이걸라 헷갈리네. 그래 팩 공정 주요 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대. 대부분 수입에. 그러다가 국산품은 그중에 국산품은 조립 장비 여기에 이게 칩 배선 안정화 씌우는 이런 거나 아니면 검사 장비 검사하는 거나 관련 장비 등이 주종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처음에 전공 장비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국산화가 따라왔다. 아직까지 멀었다. 라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디스플레이는 80년대부터 편편한 디스플레이 그전에는 볼록했잖아요. 볼록한 CRT 이런 건데 80년대부터 편편한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생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생산성, 신기술의 안정화 그 뒤로 뭐 노트북 나오고 휴대폰 나오고 이러면서 제품이 확대되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이 지금 세계를 거의 뭐 이렇게 전 세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빨 따라오고 있다니까 지금. 중국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차후 조금 시간 지나면은 우리가 일본 따라잡았듯이 중국이 우리 따라잡으려고 경쟁을 엄청나게 심화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반도체 시장은 정보통신,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달이 반도체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예상하고 최근에는 5G, 기억 용량이 높은 거 예전에는 영화 한 편 보면 뭐 다운받으면은 640메가 영화가 640메가 그리고 하루 종일 걸렸는데 이제는 640메가짜리는 그냥 폰 영상 하나 찍어도 4K로 찍기 때문에 640메가 그냥 넘어가 버리죠. 이런 것처럼 반도체가 고직접적이고 고용량으로 바뀌고 요즘은 이제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화면 영상 뭐 이렇게 스샷도 안 본다 사진 요즘 다 유튜브 세상이잖아. 그냥 동영상이라 눈에 보이는 영상들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걸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부분은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에 공급 과잉도 있으나 최근에 스마트폰, 폴더블 폰, 폼팩터가 뭐였더라? 태블릿, 플렉시블이 꼬부러지는 거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뭐 OLED 이런 것들이 OLED인 것들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OLED는 아직까지 이제 대형으로 만들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중국에서 못 따라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이제 이것들도 거의 다 상용화 되어버리면 막 많이 판매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것도 편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시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반도체 시장은 경기 변동이 굉장히 큰데 왜 그러냐면 컴퓨터 산업의 주기적인 위축 어떨 때는 컴퓨터가 잘 팔렸다 어떤 때 안 팔렸다 하면은 이렇게 반도체가 컴퓨터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예전에는 수급 불균형으로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컸대.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이 반도체 산업 중에 소재 산업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검사 장비 산업 이런 거면은 장비 검사 또 건너뛰는 검사 장비는 건너뛸 수가 없나? 하여튼 이거는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해야 되는 장비 그거거든요. 이게 필수. 뭐 목욕탕 들어가면 무조건 옷 벗어야 되듯이 옷 벗어야 되는 게 필수인 거야. 이제 반도체 시작했다 그러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깎아야 돼 편편하게. 그러니까 필수란 말이지. 가스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다른 장비 산업보다 경기 변동의 영향이 좀 적다. 어차피 우리 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거지. 꼭 이 회사 거만 써야 되진 않지만 무조건 이 공정은 지나가야 된다. 안 지나치고는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도 경기에 민감한 건 마찬가지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장비 기술의 중심으로 한 완전한 경쟁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주요 장비들은 독점 혹은 과점의 형태를 보이는 것도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반도체 장비 산업은 장비 기술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경쟁 체제로 구성. 이게 경쟁이 다 이제 맨 땅에서 다 출발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부 품목들은 다른 업체에서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기술이. 뭐 그 예로 ASMR이 하는 게 EUV를 이 업체에서 세계 물건들 다 독점하고 있어. EUV, 울트라,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극
극초 자회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EUV 회사 만드는 회사는 ASML밖에 없어요. 네덜란드 회사거든요. 세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거를 EUV 기계를 만들려고 SNS텍과 FST 이 두 회사가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 기계만 만들어내버리면 이제 또 시장은 깨지니까. 이런 것처럼 주요 장비들은 독점 혹은 과점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향상시키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디스플레이 부분은 제품 업그레이드에 따른 장비 기술이 주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되지만 제품 원가가 가장 크다라고 말하네요. 디스플레이는 제품 원가가 가장 크다. 자, 매출액을 찾아보면 반도체 부분과 디스플레이 부분, 기타는 뭐 슬러리 이런 것들이겠죠. 용역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들 이런 거. 반도체 부분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해. 70%. 반도체가 70%.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29%. 금액으로는 1057억의 매출이 있고 디스플레이는 438억. 반도체는 연마 소재, 슬러리, 클링 시스템, 웨스테이션 쿼터, 디스플레이, 메인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이 438억. 디스플레이는 조금 떨어지네요. 그리고 원재료가 58%가 구매품. 이건 뭔 말이지? 주요 원재료 구매품, 가공품, 외주 용료. 뭔 말인지 몰라. 통과. 생산 실적. 이거 건설 중인 자산에서 75억짜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풀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건설 중인 자산. 이게 건설 중이 뭐 물건, 건설 중이 뭐 공장,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매출 실적, 반도체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기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전반기 작년 대비 당반기에는 작년 대비 매출액과 디스플레이는 합계해도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전반기에 떨어진 게 순이익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이 떨어졌어요. 디스플레이 부분이 전반기 대비 떨어졌어요. 이 디스플레이 부분만 여기만 떨어졌고 나머지는 순이익도 다 올랐어요. 올랐다는 게 208억의 순이익, 142억에서 208억이면 얼마입니까? 66억 증가됐죠. 자, 그러면 지역별 매출 정보가 당반기, 전반기에서 국내 A가 있고 국외 우리나라 내수에서 매출이 이거 당반기에는 63%가 나왔고 국외에서 36% 나왔어요. 그 중에 36% 중에 중국이 30%를 차지해 476억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만은 8,8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껴도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제껴도 되고 중국이 476억, 한국은 948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63대 똑같네? 63%, 36%. 전반기나 올해는 똑같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매출이 그만큼의 또 비율에 따라 또 올라갔습니다. 수주 상황. 이걸 제가 어떻게, 기초공사 계약 수준은 당반기가 높고, 기초공사 계약 수준은 590억짜리가 전기에 비해서는 당반기가 높고, 신규 계약액은 예상치를 계산하더라도 당반기가 낮아질 것이라고 보인다. 예상치를 계산하더라도 당반기가 낮아질 거라고 본다. 이게 당반기고 이건 전기잖아요. 작년 총액일 겁니다. 맞나? 그러니까 전기로 적혀 있으니까 전반기를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반기는 요거는 6개월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이거보다 높아진다라고 말을 했네. 신규 계약일은 곱하기 해도 낮아지네. 여기는 높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자율은 그냥 왜 통과한지 뒤 보면 돼 있어요.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용위험. 현금성 자산이 419억. 매출 채권은 외상값이죠. 외상값이 아니고 물건을 줬는데 돈 못 받은 거 310억. 전기 말에는 586억이 작년에는 못 받았어. 근데 올해는 310억밖에 못 받았어. 작년에 586억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310억. 좀 줄었죠.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기는 586억인데 올해도 뭐 한 700억 이렇게 이게 자꾸 늘어나요. 매출 채권은 늘어나는데 또 뭐가 또 줄 수도 있어요. 부채는 안 갖고 이렇게 돈 들어오는 거는 자꾸 없는데 자꾸 쓰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데 쓰고 막 뭐 이렇게 뭐 자회사인데 막 쓰고 막 이러면은 의심해야 되는 거죠.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돈을 안 갚는다는 소리잖아요. 자, 매출 채권이 국내가 201억, 중국이 419억. 중국이 전기 말에 비해서는 좀 줄었네요. 국내는 조금 불어났어요. 매출 채권. 돈을 주고 못 받은 거. 물건을 주고 못 받은 거. 돈을 준 거 아니라 물건을 주고 못 받은 거. 이게 물건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 결제하는 게 아니라 물건 주고 뭐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기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이따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네요. 물건 주고 이거는 부채. 이건 부채입니다. 부채.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다. 계약 현금 흐름 요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장부금은 3개월 이내 1년 미만 안에 갚아야 될 금액이 유동부채라고 하죠.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합치면은 264억. 1년 미만 부채가 264억. 3개월 이내 갚아야 될 부채가 239억. 그리고 1년 이상 5년 미만 갚아야 될 부채가 13억 원. 엄청 많을 수 있겠죠. 부채가 264억이나 1년 안에 갚아야 되나 와 할 수 있지만 이 부채율 보면은 부채가 534억인데 자본이 3,053억이에요. 5, 7에 35, 5, 1은 5, 뭐 이렇게 나누면은 3, 5, 15, 요거 나누면은 3, 5, 15, 3, 1은 3, 3, 3, 7, 21, 17%, 부채율이 17%. 작살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유동부채가 이마 있다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부채율이 17%밖에 안 된다.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은 연구소가 있고 그 밑에 반도체, 정밀기계연구소, 신세경 기술연구소, 신세정, 웻케미컬, 소재연구소, 미래연구소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고 연구개발비를 18년에는 324억 썼고 19년에는 224억 썼고 올해는 지금 6개월 됐지만 105억을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습니다. 7%, 8%, 9%의 매출 대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이게 KC하고 비슷한 것 같은, KC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물건들이란다 이렇게 기술들, 장비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거의 다 수출 효과 기대, 수입 대체 효과, 수입했던 거를 수입 안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수입 대체 효과, 양질의 제품 생산, 뭐 국산화로 원가 절감,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술 노하우 확보 이런 거, 추가 애플리케이션 확보, 뭐 이게 중성자 빔을 이용한 뭐 팀 필름 증착 개발, 300mm 웨이트 스테이션 개발,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10.5G 장비 개발, 300mm 싱글 스핀 프로세서 개발, 막 이런 거, 450mm 웨이퍼 가공용 드라이 스트립, 막 이런 것들을 개발. 450mm가 이제 나올 건데, 뭔데 시작하네요. 이런 거 기술력 확보, 막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기술력 확보, 멀티 옵틱 센서 기반 프로필 컨트롤 개발,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니.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 개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국내에 특허가 1689건이 있고 국내에는 931건이 특허가 출원되어 있어요. 이건 특허권, 국내, 이건 뭐야? 출원, 등록, 특허 등록, 특허 출원이야? 이거 어렵네. 헷갈리네. 통과. 산업재산권으로 79억, 소프트웨어로 69억, 합쳐서 회원권으로 14억, 합쳐서 163억이 무형자산 영업권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 뭐 이런 거, 산업재산권, 이런 특허들로 만들어내는 기술료들, 이런 것들이 합계입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다 전자공시 내용을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쭉 보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을 보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게 다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적립금은 이게 10%든가 이게 법정 적립금은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해 이익 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 준비금으로 준비한다. 이게 10% 이상 뭐 이렇게 이익 배당금의 10% 배당금이 한 100억 넘는 모양이네. 100억 정도 되는 모양이네. 맞죠? 그러니까 10% 10억을 준비해 놓은 보니까네. 그런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1103억 1103억 미처분 이익 잉여금 남는다. 이익에 남는다. 미처분 처분되지 않는 이익에 남는 거. 뭔 말이야. 그게 103억. KC는 3,800억이 넘었죠. KC그룹들이 돈이 한 5천억 가까이가 남네요.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자, 주당이익 EPS. 적정 주가는 EPS 곱하기 멀티플 보통 EPS 곱하기 ROE는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이거 EPS를 구해보려고 그러면 1053 곱하기 요거는 당 반기니까 곱하기 2 하면 2000원 2106원 곱하기 멀티플 뭐 10을 주냐 10을 주면 2만원 지금 8월 21일 날짜 19,450이니까 10을 주면 멀티플 10을 주면 적정가. 지금 시세와 뭐 비슷하다. 만약에 12를 주면은 더 싸네. 뭐 7을 주면은 굉장히 비싸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셨겠죠. 그걸 반대로 들어가 가지고 이 EPS가 나왔어. 2100이 나왔어. 근데 이거 멀티플을 내가 주기가 힘들면 요걸 나눠버리면 돼요. 19,450원 나누기 2100 이걸 하면 뭐가 된다? 퍼가 됩니다.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프라이스 값어치 어닝 레이시오 돌아오는데 걸리는 값어치 리턴 어닝 리턴인가? 레이시오 맞을 거예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그러면 9.2년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돈을 10,000원 내면은 10,000원이 돌아오는 데까지 9.2년이 걸립니다. 퍼는 낮으면 낮은 게 좋고 R로 시작되는 뭐 ROE나 이런 것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건 확률 퍼센트니까 P로 시작되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멀티플 92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 ROE, 퍼 이런 것들 뭐 EV, EBITDA 이런 것들을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 멀티플을 주는 거는 각자가 주는 거라 가지고 이 멀티플이 9.2 이 회사가 9.2의 멀티플을 받을 만한 게 되나 계산했을 때 되면은 매수하는 거고 되지 못하면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주식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뭐 고객 해봐요. 얘들이 1대1로 직접적으로 고객하고 하는 게 B2B 아닙니까? B2B.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1498억의 매출을 올렸다.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서비스 매출과 임대수익 뭔데 서비스가 팔고 임대도 하나 통과. 수익 구분 국내의 반도체에서는 796억 디스플레이는 148억 기타에는 2억 합쳐서 국내에서 948억의 매출이 발생되었고 중국에서 188억 288억 합쳐서 476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 말입니다. 총 반도체에서 1057억의 매출, 디스플레이는 438억의 매출 이렇게 발생됐다. 합치면은 한 6대4 정도 비율이 된다. 요것도 요거는 전반기고 요거는 올해 거고 요거는 작년 거. 작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다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매출의 구성 제품 매출 장비 제작 매출 상품 제품은 그 기계들 장비 제작은 뭐지? 장비를 제작해 주는 건가? 상품 매출은 뭐 슬러리 뭐 이런 거겠고 전반기 대비 당반기가 전체 매출의 300 이상이 발생됐다. 요거에서 요거 1498억이면 1192억보다 한 300억 이상이 불었다 이 말인 겁니다. 매출. 그래서 비용은 재고자산 뭐 비용 성격별 뭐 원가 뭐 감가상각 인건비 퇴직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판매와 관리비 요거는 판매하고 관리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죠. 그 여기서 판관비를 잘 봐야 돼요. 판관비. 근데 이거 없어요. 판관비가.
판관비에 어떤 이상한 것들도 많이 넣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없어요. 판관비는 없어요. 자, 통과. 대손삼각비는 외상값. 대손충당금, 배손삼각비. 대손충당금은 외상값, 대손삼각비는 바뀌었나? 외상값을 못 받는 걸 대비해서 준비하는 돈. 하여튼 이건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대충 그렇게 외상값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판관비가 없어요. 일단 이게 판관비가 없어.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25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이거 뭐야? 판매 관리비,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외부 매출,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합쳐서 1498억의 매출을 전반기보다 300억이 증가했는 것을 올리고, 영업 당기 순이익은 다 뺏는 거, 영업이익에서도 세금하고 이런 거 다 뺏는, 금융 쪽으로 들어가는 거 다 빼면은 총 208억이 나오는데, 그게 작년보다 누계로서 한 66억, 약 66억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잘 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부채도 조금 올랐다. 3,588억. 근데 부채는 이건 자산도 불었지만, 부채 어딨냐? 부채는 없네. 이것도 지역별 매출, 이건 아까까지 했던 거고. 부채는 줄도 상관없어요. 이건 부채율이 17%밖에 없는데니까 그런 거 의미 없는 거예요. 수주 계약 잔고, 수주 됐는 거, 신규로 수주 받는, 이거는 제가 아직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신규로 수주 받았다. 기초공사 계약 잔액, 이건 뭔 말이야? 기초공사, 기말공사, 이만큼 공사 계약 잔액이 있는데 기말되니까 이만큼 풀어놨나? 헷갈려서 통과. 누적 손익, 반도체에서 벌은 게 120억, 57억, 총 합쳐서 177억 누적 손익. 이것도 헷갈리니까 통과. 이거는 진행률, 지금 작업이 어디까지 왔나? 계약상 납품 기간인데 이거는 3월까지인데 진행률이 77%가 안 되나? 다 된 거 아닌가? 대손충당금은 못 받을 때 대비해서 모아두는 외상값을 못 받는 외상값을 대신해서, 외상값이 아니지, 돈 안 주고 물건 가져간 놈, 그걸 대비해서 이제 쌓아두는 돈, 총액 매출 채권은 물건 줬는데 돈 못 받은 거, 그거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씨. 자, 또 재무 활동에 이게는 의미 없고, 자, 매출 채권, 부채가 아니지.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거, 아까도 나왔지만 6개월에서 1년 이하가 합치니까 153억의 매출 채권. 그럼 153억의 현금이 들어온단 말이잖아요. 1년 뒤에 받을 거는 얼마야 이거? 135억. 1년 뒤에 1년 초과해서 받을 돈이 135억이 또 있어요.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재고 자산은, 제공품은 만드는 도중 물건, 만드는 중의 물건이고, 원재료는 말 그대로 미착품, 착용하지 않은 물건인가?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 제품은 판매 전까지. 상품하고 제품이 차이가 뭐지? 통과. 그래서 원재료가 지금 496억의 재고가 있답니다. 재고 자산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돈이 원체 많아가. 매출 채권이 18년도에는 862억이 있었는데, 돈 못 받은 게 862억치나 있었는데, 물건 주고, 작년에는 586억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올해는 반기네. 곱하기 2를 하면 또 600이 되네. 맞죠? 그러면 확 줄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통과.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익잉여금이 1116원이 눈에 띄고, 영업이익이 256억, 당기순이익이 208억. 요거 영업이익 대비 또 이제 이 회사가 적정 시총이냐 아니냐를 계산하는 법은, 영업이익 곱하기 멀티플, 그냥 보통 10을 하는데 10을 해서 나오는 게 시총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이 회사가 싸냐 안 싸냐라고 계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영업이익 요인에 256억
이게 반기분 1년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대충 하면은 500억 500억에 곱하기 10을 하면 5120억. 지금 시총 3859억. 내가 계산했을 때는 이 회사는 시총이 한 5120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총이 3859억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아직 저평가다. 더 1200억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걸리는데 이익잉여금이 1116억 이렇게 쌓여져 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요것을 이제 보면 나옵니다. 매출은 다 벌었는 거, 이때까지 다 벌었는 거, 쫙 벌었는 거. 거기서 매출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물건들 뭐 재료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인건비 빼고 인건비는 넣는 거 아니에요. 돈 그 물건에 대해서 원가.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매출에 관한 총이익. 그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빼냐? 아까 전에 말했던 인건비, 판매할 때 쓰는 사람과 판매할 때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인건비 이런 것들 다 빼면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이제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빼야 돼. 나머지 전기세, 물세, 그거 들어가나? 하여튼 뭐 세금, 뭐 여러 가지 것들, 금융소득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같은 거 모든 거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다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에서 잡다한 거 다 빼면 당기순이익. 이게 순이익이란 말이죠. 순이익. 순이익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뭐가 됩니까? EPS가 되고 순이익에서 내 자본을 나누면은 자본 어딨나? 여기다. 자본을 나누면은 ROE가 되는 거예요. ROE 왜? Return on Equity. 내 자본이 돌아오는 시간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눴으니까 내 자본이 돌아오는 시간이 ROE가 됩니다. BPS는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됩니다. 내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BPS가 됩니다. PBR은 됐다. 이제 PBR은 BPS 나누기 19,450원 나누기 BPS 하면 됩니다. BPS 19,450원 나누기 EPS 하면은 퍼가 되는 거고. 다 연결돼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이 이만큼 해서 총 1116억의 이익잉여금이 있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해서 계속 현금을 마련하고 해서 물건을 계속해서 그게 495억이 발생되었어요. 하여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는 공장을 짓든지 뭔가 투자를 하는 거. 작년에는 플러스였어. 근데 올해는 501억의 투자가 발생됐어요. 그리고 재무활동은 돈을 갚는 거. 벌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는 게 그냥 좋아요. 왜? 부채 막 한 200% 있고 300% 있는데 돈 안 갚으면 저놈 빌린 돈 내한테 500만 원 빌리고 안 해놓고 제주도 여행 가고 친구하고 놀러 간다.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는 마이너스, 재무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는 순간순간에 따라 다른데 꾸준한 게 항상 좋지만 뭔가 순간 들쭉날쭉한 거는 괜찮지만 계속적인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특히 영업활동은 그러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돈을 계속적으로 못 벌어오면은 이거는 말짱꽝이거든. 그리고 배당금 지급이 39억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어요. 작년에는 53억의 배당금이 지급됐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석태란 분이 대표이사인데 지분율이 22%에서 말에는 14.4%로 바뀌고 KC 회사가 지분율이 20.16%에서 21.67%로 바뀌고 뭐 이렇게 지분율을 나온 거예요. 요거는
최근에 이제 단일 판매 공급 체결 계약권, 최근에 아니네, 19년 거를 왜 공시 내용에 US 달러 1700만 달러, 1780만 달러, US 달러 4300만 달러, US 달러 1500만 달러, 거의 다 디스플레이였어. LG 디스플레이. 미안양, 뭐야, 이거 어디 회사야? 뭔 회사? 이것도 디스플레이. 선전, 차이나, 스타, 세미컨덕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진행 중. 요거는 최근 공시거든요. 이게 날짜가 7월 30일이에요. 최근에 363억짜리 계약을 따냈어요. 최근 매출이 13%에 관한 매출이 발생된 거죠. 그 중국에 접수된, 중국의 무슨 회사더라 이게, 상차 그 회사에서 하여튼 363억짜리 매출이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수주를 따냈다 이 말이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회사의 전반적인 매출을 보면,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공부도 아니지, 그냥 본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거 뭐야, 이거는 무슨 사이트라더라, 네이버 금융 아니고 하여튼 밑에 제가 글 밑에다가 적어 놓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 보시고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그래프, 이런 숫자들을 보고 저는 이 기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계속 적고 공시를 보고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는 필수로 봐야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이 회사가 뭐를 팔지, 어떤 물건이지, 어떤 걸 하지, 이거를 알아야지 딱 돼. 이거 그걸 홈페이지 안 보면 놓칠 기업들 엄청 많아요. 홈페이지를 무조건 봐야 돼.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이 17년에 750억, 3,500억, 2,600억, 3,300억. 조금 뭐 들쭉은 하지만 3년치 빠이 데이터가 없지만, 하여튼 요거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고, 또 뭐 쭉 올라갔다 살짝이 요런 느낌. 단기 순이익도 110억, 540억, 360억, 530억. 요건 예상치예요.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은 점점 나눠지더면 지금은 17%, 19년까지. 원래도 17%인데 왜 자꾸 줄어들지? 유보율은 그냥 돈을 그냥 쌓아두는 거. 2000%, 2800%. 영업이익률은 이게 그러니까 매출 발생시킨 거에 그거 비율이 1000억이면은 18%면은 이거 퍼센트거든요. 그러면 1000억이면 180억이 영업이익률로 돌아오고, 거기에 순이익률은 1000억에 무조건 150억은 무조건 순이익으로 들어오니까,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이거 순이익 가장 높게 봤던 회사가 국내 회사 중에는 기억 안 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한 34, 5%인가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40% 가까이 육박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회사,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4, 5%면 삼성 5%인가 10%인가 그럴게라. 이게 2% 미만 되면은 은행 이율보다 못하니까 그 회사는 또 의심해봐야 돼요. 하나가 2% 미만이던데, 하나는 또 의심 안 해도 되는 게, 이 하나의 자산을 다 팔아도 주주들한테 돈 다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PBR 수치인데, 그런 게 엄청 높아요. 0.0대 가지고 0.65대라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주식. 근데 두산중공업은 새는 게 너무 많아서 거기는 부채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얘기가 딴 데로 샜고, BPS는 자본 나누기 주식수 하면 BPS. BPS를 지금 주가와 나누면 PBR이 나오는 겁니다. PBR은 P가 적힌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0.6 이하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살아라고 했던, 누가 말했더라.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건 자기 자본 비율, 뭐 처분 재산 뭐 이런 건데, 뭐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 P가 들어가는 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R이 들어가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통과. 요건 아까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요 디비던드는 배당금이 180원, 270원, 200원. 원래는 200원 되겠죠. 네, 이렇게. 깜짝 놀랐네. 요거는 배당금 270원.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계산한 거예요. 이게 분기니까 3월 분기, 1분기, 2분기를 합쳐서 곱하기 2를 하면은 1년치, 1분기, 2분기를 합쳐서 곱하기 2를 하면 1년치 계산하니까 시총은 5,160억이 나오는데 3,800억. 2200 곱하기 이거는 ROE 멀티플을 10을 안 주고 ROE 그냥 14를 줬어요. 그러니까 3800원 나오는데 지금 19,800원 2배 정도 여력이 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K시텍 중국의 363억짜리 디스플레이 아까 전에 봤던 거 8.3% 상승하고 있다. 5% 상승, 4일 연속 순매도 3D 랜드 테마 상승세 5.2% 증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매출에 관한 총이익, 영업이익률 엄청 높죠. 18%, 순이익률 14%, ROE도 23%에서 13% 이런 식으로 높다.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8월 21일 19,450원 주당 시총 3,859억 1,900만 80만 주에서 1,980만 주 요 K시텍을 마무리 짓는데 보면은 월덱스처럼 이것도 소재 산업이 아니라 월덱스는 소재잖아요. 인곳을 만들어서 공급만 해주고 자기들이 그냥 기초 물건만 공급해주는 그런 소재 산업인데 반도체에서 뗄 수는 없는. 근데 여기는 소재 장비 산업이 아니라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얘들은 디스플레이가 같이 하는 필수 공정이 들어가는 반도체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소재 장비 산업. 월덱스는 소재 산업이고 여기는 소재 장비 산업, 소재를 이렇게 다듬는 장비 산업이다 보니까 월덱스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설비 증가나 디스플레이 공장 증설이나 이런 거에 따라 매출이 크게 영향받는다. 그리고 반도체의 웨이퍼는 무조건 쓰이지요. 웨이퍼에다가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고르게 연마하는 것들도 필수고, 세척, 크린, 증착 등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한 번만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거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편편하게 깎고 다듬고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같은 소재 장비지만 계속 루틴이 계속 발생되는. 그리고 국내 매출이 6, 해외 매출이 4 정도의 비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반도체가 한 6, 뭐 디스플레이가 한 4, 막 그것도 비슷하지만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의 디스플레이 매출과 반도체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 KC를 공부하다가 K시텍이 딸려 있다고 해가지고 K시텍을 봤더니 KC에서는 3,800억의 이익잉여금을 놔둔 걸 봤어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가지고 3,800억, 부채율이 34% 우아했거든요. 근데 K시텍은 이익잉여금이 1,100억에 부채율이 17%밖에 안 돼. 경영권 승계도 지금 거의 다 넘겨준 상태인 것 같고, 그럼 남아있는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차세대 경영자가 이제 그 돈으로 뭔가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무기들은 특별하게 한 방 나오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크게 한 방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의 매출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들쭉날쭉한가 그건 아니고 계속 꾸준히 가늘고 길게 쭉 꾸준히 가늘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한 순이익과 이런 게 나오니까 쭉 나오는 그런 캐시플로우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배당금이 270원은 아닌 것 같고 한 200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아서 월덱스만큼의 재부재표 K식으로서 받고 소재산업 하나는 소재장치 산업으로 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월덱스는 소재산업, KC, K시텍은 소재장치 산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뗄 수 없는 관계의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회사는 아주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직 저는 한 주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력이 아직 차고 넘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